오늘은 수봉공원을 방문하였는데요. 가을이 되어 낙엽이 많이 떨어진 산책길을 걷다 보면 아름다운 그림과 기린 조형물이 있는데요. 그림을 좀 더 가까이서 보니 작품의 매력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답니다. 산책을 하다 첫 번째로 들른 무공수혼자 공적비. 5명의 군인들이 용맹한 모습과 탑이 세워져 있는데요. 마음속으로 무공수혼자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 볼 곳은 제1학도 참전비인데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학도 용군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고 총 642명이 참전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건너온 깊은 애국심을 본받게 되는 마음이 드네요. 이번에는 무장의 길인데요. 신체 불편한 사람들도 모두 다 같이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든 길이니 모두 함께 즐거운 산책 한번 해볼까요? 6.25 참전지구 전적비가 보이는데요. 인천을 대표하는 호국공원답게 수봉공원의 명비에는 육군, 해병, 공군, 경찰을 포함 총 19,334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천 통일관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통일을 위한 수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통일염원 리본 달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모두의 염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산책을 하다 보면 높은 송신탑과 토끼장이 있으니 지나가다 귀여운 토끼를 한번 보는 건 어떠실까요? 의자 전망대에 올라가게 되면 수많은 인천 건물을 한 번에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답니다. 수봉공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현충탑과 기억의 정원, 신기한 말, 토끼, 사슴 모형을 구경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더욱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니 6.25 참전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다 같이 관람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수봉폭포로 가기 위해 계단을 찾아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산책을 하기 편하도록 아주 길다란 계단을 통해 폭포를 보러 가는 코스가 잘 마련되어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걸어가 보도록 할까요? 아쉽게도 오늘은 폭포를 운영하지 않아 물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이제 가을이 시작되어 알록달록한 나뭇잎이 보이는 폭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인공적으로 만든 폭포이지만 그 웅장함이 가득 느껴질 정도로 잘 만들어져서 미관상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시민제작단 유동기입니다. 아라뱃길 위에 펼쳐진 윤술이 아름다운 날 이야기인데요. 인천 산책하기 좋은 곳 아라뱃길을 소개합니다. 전망 좋은 수변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아라뱃길을 왕복으로 오가는 유람선 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아라뱃길은 서해와 한강을 이어주는 수로로 행주대교 인근 아라 한강 관문에서 김포시를 거쳐 인천시 계양구와 인천시 서구를 통해 바다로 나아가는 수로입니다. 계양대교 아래쪽 야외 광장을 지나치려니 무대 위에서 버스킹 공연이 한창인데요. 잠시 공연을 보며 종이컵에 담긴 커피 한 잔과 간식도 먹었습니다. 현재는 계양대교 사층교까지 북측 자전거 도로가 차단 중이라고 하는데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건너편으로 이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라뱃길에서는 자전거가 없어도 걱정 마세요. 아라 자전거 대여소에서 준비된 자전거로 즉석에서 시원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자전거 라이딩과 산책을 즐기는 보행자들이 함께 하는 길이기에 공원 내에서는 절대 감속이랍니다. 아라뱃길 주변 볼거리 중 황허 장터를 기념하는 황허 조형물도 볼 수 있는데요. 황허가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갈 것 같습니다.
수변 산책로를 따라갔다가 눈에 보이는 편의점 휴게 의자에 앉아 쉴 수도 있었는데요. 아라철의 물오리떼가 한가라위 노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수변 공원에서 바라보니 아라뱃길의 바람에 일렁이는 물결이 가을을 여유롭게 합니다. 아라천 디자인 큐브 전시장도 있어서 365일 다양한 전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 길을 따라 수변에 심어진 메타세카이어 길은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단풍나무 그리고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서 파란 하늘과 함께 멋진 가을 그림을 그려줍니다. 인천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아라뱃길을 소개합니다. 시민제작단 김혜옥입니다. 인천 배다리마을 여인숙 골목이 배다리 아티스트데이 1930으로 변신했는데요. 인천 동구에서는 여인숙 골목 재생 사업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9월 1일 개관을 하면서 진도 여인숙 자리 이따 미술관에서는 개관 전시회도 열렸는데요. 진도 여인숙은 1930년대 건축으로 인천시 근대 건축 자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배다리 여인숙 골목은 숙박업소로 유명한데요. 일제감정기 때부터 있던 여인숙 골목으로 조선인들 삶의 애환이 담긴 터전이자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처절한 삶의 역사적 산물이기도 합니다. 배다리 마을은 중구 계양장이 조계지가 설정되고 조선인들이 이곳으로 떠밀려 오면서 마을이 형성되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숙박업소로 성업을 이루었는데요. 노동자와 조선인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던 곳이지만 시대에 밀려 현대식 숙박업소가 발전되면서 7, 8년 전까지 운영하던 배다리 여인숙 골목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북적이며 삶의 고달픔을 쏟아냈던 곳이고 행복을 주던 곳이었는데 비좁고 누추한 곳으로 변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말았는데요. 이번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진도 여인숙 자리는 2층 건물로 1930년대 건축물을 고스란히 살려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미술관으로 이용하면서 1층은 다다미 방을 그대로 복원하여 체험형 숙박 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곳 2층 천정 석가래에 수화 5년에 건축했다는 근거도 남아 있습니다. 성진 여인숙은 1940년대 지은 건축물로 낡고 노후화가 심해 건물을 없애고 쌈지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길도 여인숙은 빨래터 카페로 변신했는데요. 배다리는 일제감정기 때 강제 동원령으로 근로 보급되는 물론이고 창녕 초등학교 학생들이 동원되어 빨래하던 빨래터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건물이 들어서면서 빨래터라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여인숙 리모델링을 하면서 빨래터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카페 안에서 빨래터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옛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여 배달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달의 삶의 흔적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카페에는 옛 영상이 흘러나오고 벽에 걸려있는 오래된 사진들은 추억으로 남겨졌습니다. 옛 추억이 고스란히 남겨진 배다리 아티스트데이 1930 인천의 명소로 떠오르기를 기대합니다. 시민제작단 조우옥입니다. 여기는 한창 오피스 가드너 2급 자격과정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평호동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과연 어떤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농구 꽃마당은 환경과 원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태 텃밭과 마을 정원을 만들고 원예 교육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마을 만들기를 실천하는 곳입니다. 원예 식물의 다양한 번식 방법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습으로는 삽목하기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삽목하기 방법은 삽목하고자 하는 가지를 대각선으로 자른 후 흙에 바로 심거나 혹은 물꽂이하여 뿌리를 내린 후 화분에 옮겨 심는 방법입니다. 삽목을 쉽게 할 수 있는 식물에는 홍조팝, 인동, 병꽃, 천리향, 로즈마리, 삼색 버드나무, 팔소니, 바이올렛 등 대부분의 모든 식물들이 삽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안에 꽃이 있다면 종류를 확인하시고 이 삽목 방법으로 번식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농부 꽃마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피스 자격 과정은요, 요즘 기후위기 시대에 생활 원예로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피스 가드너 자격 과정에 도전해 보세요. 재밌어요.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진짜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될 것 같고요. 알게 되면은 그거를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배워가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또 이제 또 거기다가 경제적인 그런 것도 좀 생기면 더 좋겠죠? 기후위기라고 하는 부분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활동이 결국은 정원 활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 활동을 통해서 환경을 생각하게 되고 그 환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을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게 저희들 도시농부 꽃마당의 가장 핵심의 활동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꽃들도 사랑을 주는 만큼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만의 반려꽃 식물을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민제작단 문경숙입니다. 강화 고인돌 유적지에 가보셨나요? 강화 고인돌은 약 157기가 보호되었으며 주로 고려산 북쪽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데요. 고인돌 유적지역 강화역사박물관에 자세한 내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200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는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지를 세계유산 일람표에 등록했는데요. 마을의 부족장은 연마을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부족장의 무덤인 고인돌을 만드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볼까요? 자, 바위결에 따라 홈을 파자고. 홈에 나무 수익을 받고 물을 듬뿍 부어야 해. 나무를 이용하면 큰 돌도 움직일 수 있으니 힘내세. 구덩이를 잘 팔았나? 큰 덮개돌을 받치고 있으려면 받침돌을 튼튼히 세워놔야 할 것 아닌가? 덮개돌을 올리기 위해 받침돌이 파묻힐 만큼 흙을 덮어 언덕을 만듭니다. 청나무의 힘을 봤나? 자, 힘껏 당겨보라고! 덮개돌이 중앙에 놓이면 주위에 덮었던 흙은 치웁니다. 받침돌 양옆을 마름돌로 막아주면 족장의 장례식이 끝나게 됩니다. 동북아시아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강화 부근리 고인돌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고인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관람하고 나니 선사님들이 커다란 고인돌 바위를 어떻게 만들고 이동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선사님들이 만든 무덤으로 제사를 지내는 제단으로 보기도 한답니다. 특히 강화 부근리 지정로는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 유적인데요.
강화도 여행으로 청동기 시대를 살았던 선사님들이 고인돌 문화 유적과 함께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강화 고인돌 유적지에 가보셨나요? 시민제작단 김혜옥입니다.